네, 그럼 이어서 디지털 마케팅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해서 꼭 필수적으로 아셔야 할, 또 알아두면 좋을 그런 용어와 개념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 나오는 이제 용어는 이 도달이라는 용어인데요. 이 도달이라는 용어는 이 뒤에 나오는 노출이라는 용어와 함께 묶어서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. 먼저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면 도달은 몇 명, 그리고 이 노출은 몇 번, 이렇게 좀 기억하고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. 예를 들어서 3명의 잠재 고객이 있는데 이 3명의 잠재 고객이 각각 우리의 광고를 3번씩 봤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 제가 도달은 몇 명이라고 했고 노출은 몇 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도달은 이 3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노출은 몇 번이기 때문에 3명이 각각 3번씩 총 9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여기서 이 도달은 몇 명이 우리의 광고를 봤느냐라는 얘기거든요. 그리고 노출은 그럼 그 잠재 고객들이 총 몇 번 우리의 광고를 봤느냐라는 얘기고요. 이렇게 좀 구분지어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. 그러니까 도달은 우리의 그 광고를 목표를 좀 도달에 좀 중점을 두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광고를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와 같고요. 이 노출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의 광고 목표는 노출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우리의 광고를 사람들이 더 자주 봤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. 네, 그래서 이 도달과 노출이라는 용어가 언뜻 보면 유사한 것 같지만 굉장히 사실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나오는 이제 용어는 이제 CPC라는 용어인데요. 클릭당 단가라고 해서 우리가 광고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기준을 얘기를 해요. 광고 비용을 지불하는 기준 방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CPC는 클릭당 내가 비용을 지불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잠재 고객들이 우리의 광고를 매번 클릭할 때마다 그 기준을 책정해서 내가 광고 비용을 지불하겠다. 예를 들어서 뭐 CPC가 100원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잠재 고객이 우리 광고를 한번 클릭할 때마다 난 100원을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이와 유사한 개념이 CPM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. CPC가 이제 클릭당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M은 광고가 보여질 때마다 내가 비용을 지불하겠다라는 거거든요. 근데 무작정 한 번 보여질 때마다 지불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약 1000번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광고가 1000번 노출될 때마다 내가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보통 뭐 CPM이 1000원이다, 1500원이다 라고 하는 거는 1000번 노출될 때마다 내가 1500원을 낼게 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앞에 말씀을 드렸던 이 도달과 노출이라는 개념을 좀 끌어온다고 해보면 노출당 단가이기 때문에 몇 명한테 1000명한테 보여질 때마다 광고를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3명이 보더라도 3명이 1000번 봤으면은 광고 비용을 내가 지불하겠다라는 개념인 거죠. 그래서 도달과 노출의 차이를 이해하셨으면 이 노출의 원리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이제 CTR, 클릭률이라는 용어인데요. 이 CTR은 광고 크리에이티브, 광고 소재의 성과, 효과를 측정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광고가 노출된 대비 횟수, 노출된 대비 클릭한 횟수를 이제 가지고 백분율로 나눠서 계산을 하거든요. 뭐 1000번을 봤는데 그중에 10번을 클릭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약 1%의 클릭률이 나오게 되는 거죠.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이제 대변되는 디지털 광고에서 클릭률은 사실 1%를 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. 예, 물론 매체마다 차이가 있고 광고 소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뭐 좀 낮게 나온다 그러면 0.8에서 0.08%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좀 높게 나온다 그러면 1에서 2%까지 올라가는 정말 많이 나면 5%까지도 나오는 그런 클릭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CTR이라는 지표는 광고 소재에 따라 굉장히 천차만별로 좀 달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마케팅에서 크리에이티브를 많이 좀 중요시하게 여기는 영역의 이유가 바로 이 클릭률 때문이다라고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다음 나오는 이제 그 용어는 전환, 컨버전이라는 용어인데 이 컨버전이라는 용어는 사실 이 디지털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와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전환 또는 전환율이라고 하거든요. 전환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고객이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전환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. 그래서 그 우리가 원하는 행동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인데 그것이 회원 가입이 될 수도 있고 구매 또는 결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그건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
이 전환이라는 목표로 설정을 하는 게 첫 번째인 거죠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회원가입이 우리의 그 전환이다, 전환 목표다라고 하면 100명의 고객이 들어와서 그 중에 10명이 회원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10명의 사용자가 전환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, 이 비율로 따졌을 때 약 10%이기 때문에 전환율은 10%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전환율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디지털 마케팅의 총체적인 활동이 기획되고 집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다음 용어는 이제 광고 투자 대비 수익률이라고 하는 이제 로아스 용어인데요.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쓴 광고 비용 대비 매출이 얼마나 났느냐라는 개념이에요. 우리가 뭐 100만 원의 100만 원의 광고비를 써서 약 1000만 원의 매출이 났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1000%다. 로아스는 1000%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일반적으로 그럼 로아스가 얼마나 돼야 좀 좋은 거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, 당연히 이거는 이제 뭐 수익 구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따라 되게 세세하게 들어가면 천차만별이 되겠지만, 통념상 우리가 약 300에서 500% 정도 로아스가 난다라고 하면 조금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요. 그리고 뭐 이제 700% 또 800%까지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로아스가 매우 좋은 지표다, 좋게 달성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따라 전부 다 천차만별인 부분이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념상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음 말씀드린 용어는 이제 고객 획득 비용이라고 하는 CAC인데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나오는 생애가치 LTV라는 개념과 함께 묶어서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. CAC는 정말 쉽게 한 명의 고객을 획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. 이 LTV라는 용어는 이 한 명의 고객이 우리 서비스에서 창출하는 총 가치 합을 말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넷플릭스를 우리가 좀 예를 들어보면은, 넷플릭스를 이제 한 달 이용하는데 뭐 10,000원 정도를 내가 소비를 하고 있다, 지출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한 뭐 10개월까지 이용하고 더 이상 구독을 이제 끊어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뭐 10,000원 곱하기 10개월에서 10만 원의 가치를 넷플릭스에 착수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의 LTV는 약 10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. 우리가 이러한 고객을 뭐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 써서 이러한 고객 10명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 한 명당 이 고객을 획득하는 비용이 약 1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왜 묶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CAC는 그러니까 이 CAC가 우리가 한 명의 고객을 획득하는 비용이 절대 이 LTV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 고객이 창출하는 총 가치가 약 50만 원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 고객을 획득하는 비용이 50만 원을 넘어가면 우리는 비즈니스적으로 손해가 나는 구조인 거죠.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LTV는 50만 원인데 이 CAC가 49만 9천 원이다. 그러면 우린 이득이냐? 그 얘기는 아니고요. 그렇게 극단적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개념은 아닌데, 대신에 이 고객이 창출하는 총 가치보다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 CAC를 형성해야 과연 우리의 총체적인 마케팅이 건전하게 돌아가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나오는 그 용어는 KPI. 이 KPI는 꼭 마케팅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뭐 비즈니스 영역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,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일종의 나침판과 같은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, 보통 비즈니스에서 목표는 매출의 성장이죠. 근데 매출을 성장시키는 것은 목표인 거지 KPI는 아니거든요. 그럼 KPI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,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, 뭐 신규 회원가입자 수를 늘리는 게 목표, 그 KPI가 될 수가 있고, 아니면 1인당 객단가, 한 명이 창출하는 그 매출의 파이를 높이는 것이 또 KPI가 될 수가 있고요. 아니면 또는 고객의 재구매율을 높이겠다라는 것이 KPI가 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그런 활동들, 그런 것들을 지표화시킨 게 KPI고, 이 KPI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이 KPI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통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, 왜 중요하냐면 이 KPI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이 관련 부서라든지 관련 협업자들끼리 다른 소리를 하지 않게 돼요. KPI가 있으면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을
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를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이 KPI만 가지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, 앞으로 또 뭘 해야 되는지, 아니면 더 나아졌는지 안 나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없으면 딴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.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누구는 우리의 객단가를 높여야 된다. 아니, 그럼 하지만 뭐 다른 사람은 아니야, 우리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상품 구조를 좀 바꿔야 돼. 아니면 새로운 상품을 소싱해야 돼. 라는 얘기, 이런 식으로 좀 말이 앞뒤가 다르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미스를 이 KPI가 있음으로 해서 최소화시켜 줄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. 네, 다음 나오는 용어는 이제 로그라는 용어인데, 이제 로그는 뭐 단어로, 영어로만 접근한다 그러면 이제 기록이라는 용어거든요. 그래서, 이제 웹에서 이 사용자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다 기록이 되는 걸 이제 웹로그라고 해요. 그래서 그 기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걸 이제 웹로그 분석이라고 하고, 그러하게끔 해주는 그런 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범용화가 되어 있어요. 가장 뭐 대표적으로는 구글 애널리틱스도 있고, 뭐 어도비 애널리틱스도 있고, 최근에는 앰플리튜드라는 그런 로그 분석 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마케팅에서 사실 이 로그 분석은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한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다른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이 구매 전환 퍼널, 요 개념이 있는데요. 요거는 이제 퍼널이라는 용어가 깔때기라는 용어거든요. 이렇게 깔때기가 밑으로 가면서 역삼각형으로 생겼죠. 요 개념인데, 이걸 왜 구매 전환 퍼널이라고 부르냐면, 우리가 이커머스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. 이커머스에서는 사용자가 유입이 되고, 유입 이후에 상품 컨텐츠를 둘러보고, 그리고 뭐 회원가입을 하고 장바구니에 담고 그리고 결제를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단 말이죠. 근데 이 프로세스를 거치면 거칠수록 이 사용자의 모수가 점점 줄어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모양이 마치 깔때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구매 전환 퍼널이다 라고 부릅니다. 이 개념은 응용이 되어서 굉장히 여러 이제 방면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, 우리가 이 구매 전환 퍼널의 단계를 각 나누고 이 각각에서 다음 퍼널로 넘어가는 그 사이의 전환율을 측정을 할 수 있다면,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단계를 개선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이 쓰이는 그런 분석 프레임워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리마케팅, 리타게팅은 마케팅에 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. 이거는 이제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쇼핑몰에 방문을 한 이후에 지겹도록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는 광고를 한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. 그 이제 광고가 보통 리마케팅, 리타게팅 광고다라고 좀 많이 부르는데, 이 리마케팅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면 100명의 고객이 이제 우리 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한 명의 고객이 구매를 한다고 하면 전환율은 뭐 1%가 정도 되겠죠. 근데 보통 이커머스의 전환율이 1%를 그렇게 크게 넘지 않아요. 그래서 실제로 100명이 방문을 하면 약 1명 정도가 구매를 하는 꼴이 되는데,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매출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 또 다른 100명을 유입해 와서 또 다른 한 명의 결제를 발생시켜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100명을 다시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것보다 이미 방문했다가 떠나간, 구매하지 않은 99명의 고객에게 한 번 더 마케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이 높거든요. 이유는 이미, 그러니까 또 다른 100명은 좀 상대적으로 불특정 다수인데 반해서 이 떠나간 99명은 우리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이제 갖고 있고,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브랜드와 인게이지먼트가 생겨난 고객이기 때문에 이 고객에게 한 번 더 마케팅을 하는 것이 훨씬 결과적으로 더 뛰어난 효율을 보이기 때문에 이 리마케팅, 리타게팅 광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많은 기업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랜딩 페이지라는 용어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고객이 우리 웹사이트에 처음 방문하는 페이지가 랜딩 페이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랜딩 페이지는 뭐 홈페이지의 메인이 될 수도 있고 이벤트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뭐 특정 상품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요. 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쿠키는 먹는 쿠키가 아니라, 쿠키는 좀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인터넷에서 그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이제 기록화시켜 놓는 걸 이제 쿠키라고 해요. 쿠키 데이터. 이 쿠키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광고도 진행이 되고요. 물론 최근에는 이제 애드아이디 같이 좀 더 많은 그런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광고가 집행이 되지만, 그 기반이 된 그 데이터 원천 중에 하나가 이제 쿠키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벤트는
우리가 그 경품이나 이런 선물을 주는 그런 이벤트도 이벤트지만 보통 디지털 마케팅에서 이벤트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서 발생시키는 그런 모든 행동들을 얘기를 합니다. 뭐 예를 들면 스크롤 몇 % 이상 내렸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버튼을 클릭했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다 이제 이벤트다라고